네, 3월 모의고사 25년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입니다. 1번 문제도 부릅니다. 윤리학의 시인과제로 적절한 것은 그죠? 윤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명예훼손은 누구라든가 지금 현실의 구체적 윤리 현실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게 우리가 실천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 윤리학이 있고 그다음 실천 윤리학이 있어요. 얘는 실천 쪽에 가깝겠죠. 가는 A에서는 실천 윤리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 종류. 일단 나는 바람직인 인공지능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질문에 바람직한 언어 등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언어 의미 분석 이게 바로 메타 윤리학이죠. 여기서 말하는 메타 윤리학. 바람직한 윤리의 말은 무엇인가? 언어 의미를 분석하는 게 메타 윤리학이죠. 가를 보면 도덕 현상의 인과를 가치 중립적으로 이거는 기술 윤리학이죠. 이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들어가면 가치 중립적 몰가치성 이게 기술 윤리학이죠. 기술 윤리학.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학의 학문으로 성립하는가를 탐구하는 거 이게 이제 메타 윤리학이죠. 추론하고 이래서 얘는 메타 윤리학이니까 아니죠. 나를 보면 동등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거 도덕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추론 쪽이죠. 이것도 메타 윤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진위를 판정하는 논중에 관련된 건 메타 윤리학 쪽입니다. 그죠? 도덕 개념 언어 의미 분석 명제 참인제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메타 윤리학. 그다음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4번 같은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약간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타 윤리학과는. 가나의 바람직인 삶을 도덕 규모를 세우는 것은 약간 실천 쪽에 관련된 얘기죠. 실천 기본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두 개 다 가나는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갑을 사상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이는 자연 변화에 순응하며 삶에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사는 거 이게 이제 도가 사상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진이면 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자는 즐거운 시간을 황해하며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분해해야 되고 원자로 흩어져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그래서 도가의 장자상 진은 자연의 변화를 순응하며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자연을 숭하는 삶, 도가적 삶이죠. 에피쿠로스 죽으면 영혼이 그냥 원자로 흩어질 뿐이니 감각을 삼식할 뿐이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그래서 1번부터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에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순응원 사는 거니까. 예법에 따라 예법은 유교에 가깝죠. 예도하는 것 마땅한 도리다. 그건 아니고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의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더 이상 분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소멸이 아니죠. 흩어질 뿐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즐거운 삶. 현자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즐거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이 맞습니다. 각각은 죽음의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모든 사람 다 고통이라고 했던 건 아니죠. 여기도 순응하고 여기도 순응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은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부조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서 우아한 것들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그랬죠. 발굴의 의미는 검열이나 발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미우축으로의 예술에 대한 검열을 금지가 아니죠. 발굴하고 검열해야 한다. 니은은 틀린 거게 되죠. 그러면 X. 그 다음에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된다고 그랬죠. 또 이성과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래서 기억 보면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걸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작품이라는 것은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디귿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적 증진을 기여할 수 있다. 그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모방도 하나의 차원인데요. 그죠? 이게 플라톤의 어,
예술관 이상인 거죠. 예술이 도덕 이상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성적으로 통제돼야 되고, 그래서 무분별한 예술은 또 뭐 해야 돼요? 금지해야 돼. 아까 검열과 발굴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예술은 금지시키지만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걸 만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예술이 도덕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늘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운 원형이 만든 예술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게 원형은 아닌 거야. 원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데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모방일 뿐인 거죠. 맞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런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수에서 그래서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만족해하는 바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다. 결국 여기서는 질적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죠? 밀이 나오죠. 질적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말한 거고 양적도 추구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있어야 한다. 하루 2만 원으로 행복찾기 TV에 출연한 고등학생 A는 노버스를 읽는지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를 하든지 고민 중이다 그랬죠. 그래서 만족해야 할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낫다. 만족해야 하는 바보다 불만족시키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쾌락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 그래서 하루 2만 원 사용해서 노벨문학 책을 구매하고 소문난 맛집에 식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을 구매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책을 읽고 질적인 만족을 느끼겠다는 거죠. 양적 쾌락도 중요하지만 질적 쾌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면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질적인 1번 바로 나왔네요. 행위의 결과, 원래 공리주의는 결과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아니라가 아니죠. 어느 선택이 정언면역 이건 칸트잖아요. 칸트. 자연적 경향성을 배워주고 원래 쾌락이란 게 자연성 경향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질적 공유보다 그죠? 얘는 질적을 추구하고 양적도 공유하지만 질적으로 오히려 더 경향성을 증진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맞죠. 네, 다음은 5번. 다음 사상가 입장을 보기에서 표현할 때 A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A만 해당하는 게 있고 여기 보면 B 부분 C는 지금 B하고 여기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C는 D는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그래서 A의 입장이 누구냐면 보면은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제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무하면 누구예요? 그죠? 넣은 것처럼 칸트죠. 칸트 간접 의무론. 그래서 의무하면 누구다고요? 칸트죠. 칸트 대표적인 사람. 그다음에 인간을 만화할 때 인간과 돼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돼지 윤리는 인류 역할을 정복자에서 돼지 공동체론을 주는 이게 생태계 전체를 공동체를 보는 거죠. 그게 누구죠?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나무가 산과 중심에 가질 수 있어야만 목조론자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나무는 고유 선을 지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고유 선이라고 말하는 거. 모든 생명은 고유선. 테일러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 지위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리나 병은 뭡니까? 병에서도 뭐 모든 것은 다 선이라고 그랬죠.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선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목적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지위가 없나? 도덕적 지위는 다 있는 거예요. 칸트의 입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도 병의 입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B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부분만 얘기를 하면 지금 공동체를 보는 거죠. 공동체를 어떤 인류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죠? 인류 역할을 정복자에서 인류 공동체. 이게 전일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론. B는 어떻게 보면 전일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론. 생명은 존재만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공동체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만약에 칸트, 여기를 레오폴드, 그럼 여기는 테일러 입장이 되겠죠. 10번 보면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있는 개체를 도덕적 결의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누구 있어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가 있는 죄를 탈인간 중심주의란 거죠. 탈인간 중심주의. 도덕 교훈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탈인간. 이게 인간을 빼고는 인간을 빼고 감각 있는 게 제 이성적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 부분만 생각 두 부분은 다 그런 거죠. 그죠? 인간 외에도 모든 생명도 여기는 공동체라고 했잖아. 모든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도 보고 생태계에 있는 아무튼 숨 쉬고 있는 것은 다 하나의 선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비나 이게 테일러나 레오폴드 입장은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감각 있는 개체들을 고려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얘도 생명체 고려 대상인 거죠. 인간의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제 수단이면서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수단이면서 목적 자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나 목적으로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칸트 입장이 빠져버려요. 그럼 세 개가 공통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